자, 비트코인이 이 흐름을 보인다면 여기서 바닥이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큰 낙폭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은 일목과 마주치는 구간, FBG가 마주치는 구간, 그리고 이 추세선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갈 그럴 시점이라 보긴 하지만 저도 여기서 무조건 바닥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항상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숏을 쳐서 수익을 많이 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 롱을 치면서 또는 현물을 과감하게 모아두면서 올라가는 파동에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이 흐름이라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단기적인 타점이 됐든 제가 예상하는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5월 13일부터 제 영상을 꾸준하게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5월 13일부터 저는 이 가격대 80K 그 수준에서 머물 때에도 정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구간까지 열어두는 게 맞겠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5월 14일에도 동일한 관점으로 제가 꼭 기다리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정말 제가 뭐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에는 정말 382 구간까지는 기다리자. 이게 일목과 마주치는 구간, 382 구간과 마주치는 구간, 그리고 여기 보이듯이 FBG와 마주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물론 지금은 숏포진을 들고 있고 뭐 이거 영상 찍다가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데이 보이실 거고 오늘 오전 10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현물을 모아두자. 자, 단타방은 따로 있고 현물 관점방도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현물 관점도 제가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선물 매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방도 제가 이렇게 5월 28일 날 타점을 잡으면서 이때 들어갔다가 저도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언제 정리할지 모릅니다. 이것도 정리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아무튼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가 됐든 비트코인은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 바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동료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분쟁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선박들 가운데 최소 25% 이상이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군이 직접 선박들에게 안전항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통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뉴스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 중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동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게 되죠.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또 봉쇄가 되게 된다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유가 급등은 또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그 우려가 터지면서 연준은 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최악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이거죠. 자, 그래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함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군도 사실상 항행 안전을 지원하면서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긴장은 존재하고 이란 측 고속정이 선박에 접근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두려워하는 이 완전 봉쇄 가능성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정말 종전이라는 이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해운 뉴스가 아니라 거시경제 리스크 완화 시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유가가 다시 한번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낮아진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보단 또 동결이나 아니면 인하 가능성을 계속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은 다시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언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냐 이쪽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이슈보다 유동성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전쟁 뉴스 이거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뉴스가 원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미국 국제 금리와 달러 지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만약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계속해서 회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점차 할인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눌려있던 이 비트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전부터 적용되던 상승 논리가 또다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ETF 자금 유입, 기관 매수, 유동성 확대 기대 등 이런 것들을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번 뉴스는 전쟁이 끝났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중동전쟁 리스크 때문에 내려온 건 정말 이때부터 내려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죠. 자, 그런데 이건 좀 복합적이긴 합니다. 어떤 거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터졌던 건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가 나왔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그 이유가 유가 상승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정말 원초적인 걸 봤을 때에는 중동정쟁 리스크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 나스닥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내려왔던 건 마이클 셰일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 이걸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마이클 셰일러의 평단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보다 시간은 덜 걸리면서 현물을 모아둔 다음에 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현물을 모아두실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정말 여기서 현물을 모아두고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현물을 더 담을 생각으로 보신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우리가 기관보다 더 이점이 있죠. 올라가면 숏치고 내려가면 롱치고 이걸 반복하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물 관점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저도 무조건 여기서 몰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 매수해 놓고 올라가면 그걸로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 FBG와 이 상단에 있는 FBG 위에까지 돌파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높게 잡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은 정말 안정적으로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조건 찐바닥이다, 여기서 90K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28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물은 모아가되 선물은 타점이 나온다면 이걸로 수익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현물은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될 겁니다. 왜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물량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현물을 모아두고 나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롱으로 수익 한번 보고, 내려오면 이때는 또 숏치고 막 반복하다가 정말 현물이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면 선물로 수익 낸 거 현물로 다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터질 가능성도 높고, 이 변동성이 정말 또다시 터진다면 이 수익이라는 그 기대값을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74K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슈퍼진을 정리할 생각으로 보고 있지만, 자, 정말 지금 시점에서 현물을 모아가두기 좋은 시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선물로 수익을 챙겨놓고 현물은 그만큼 수익 낸 만큼 또 담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높고, 이게 언제 또 오를지 모르고 언제 또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5월 초부터 5월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맞물리는 구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 이 382 구간을 마주친다면 오히려 현물을 1차적으로 모아두실 그럴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몰빵하냐? 그건 아니죠. 제가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에 몰빵할 자리가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평단가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그래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 이게 시즌이 종료가 된다면, 자, 많은 유튜버들이 생각하는 게 해당 구간에서 하락의 1차 파동, 그리고 반등 파동, 2차 파동, 거기서 반등 파동, 그 다음에 쭉 빠지면서 적어도 40K나 50K 그 언저리까지 가는 파동의 힘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저도 이게 무조건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으로선 1% 그 이상의 확률이긴 합니다. 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이 236 구간에 대한 이 이탈이 시작된다? 이러면 오히려 이게 시즌이 종료가 되는 그런 압박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그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에 내려왔을 때 이 70.5K, 71K 이 수준에서는 2차 매수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왜냐? 일목과 마주치는 구간이죠. 일목 양운에서 딱 하단 라인에서 지금 버텨주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FBG와 마주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 382 구간, 74.4K 이 수준을 돌파를 못한다면 오히려 기술적 반등으로도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차 매수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내려온다면 70.5K, 71K 여기 수준에서는 2차 매수 관점으로 제가 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저도 여기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뭐 나스닥의 흐름을 본다든지 아니면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 또 미결제 약정 이런 걸 보면서 들어가겠죠. 하지만 제가 뭐 이 타점이 언제 올지 모르죠. 이게 정말 곧바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6월 말에 올 수도 있고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물만 매매할 게 아니라면 선물도 매매할 수가 있잖아요. 자, 물론 현물만 매매하실 분들께서는 현물만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현물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자리에서. 왜? 이게 올라가더라도 현물 기준으로는 지금 1, 2%이 반등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선물은 1, 2%이 정도만 되더라도 결국에 올라가면 숏치고 내려오면 롱치고 이것만 반복하면서 뭐 현물을 모아둔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이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현물은 모아두면서 선물로 계속해서 수익을 쌓는다면 우리가 현물을 1BTC 이걸 모아갈 생각으로 봤다면 선물로 수익을 챙겨놓은 다음에 뭐 이걸 1.2BTC 이 정도까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물은 정말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선물로 일단 1차 매수를 해놨으니까 선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수익을 좀 챙길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현물 스윙 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뭐 무조건 스윙이다, 무조건 장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아둬야 될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아둬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그냥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장을 감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들은 개미들을 다 털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만드는 흐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물은 모아가되 선물은 계속해서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현물을 모아가실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물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선물로 수익을 챙기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난 5월 28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저는 이 구간에서 머물 때에는 굳이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 수익도 조금 깎이고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수익을 쌓아놨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들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걸 발라먹을 생각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현물은 모아두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현물은 모아가는데 이게 2차 매수가 언제 올지 모르고 3차 매수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선물 타점은 또 실시간으로 대응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